이미 그 정신적인 그런 통일성에서는 어느 정도 혁명을 갖다가 지금 꿈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네. 전문가분들도 보지 못하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해안으로 네. 이 전 세계의 흐름을 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돈이 있어도 갈 수 없고요. 네. 네, 권력이 있어도 가기 힘든 네. 사실 북한입니다. 아, 북한. 우선 가보지 않았고 네. 저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사실 보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폐쇄가 돼 있는 국가인데 그죠. 이 북한 일단 전체적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북한은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뭐 전파가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또 안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문화 전파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랑 교류가 아예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지금 터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핸드폰 터지죠. 그 핸드폰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처음에 개방을 시작할 때랑 똑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중국의 초창기랑 비슷하다. 시장 개방을 시작했던 그 시기와 지금 아마 북한이 그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면 딱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뒤에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네. 이 항상 그 지역을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민족성을 보잖아요. 그죠?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네. 북한의 지금 인민들이라고 표현하는 네. 국민들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미 그 정신적인 그런 통일성에서는 어느 정도 혁명을 갖다가 지금 꿈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애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학을 안 가는 민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유학을 갔다 오기도 하고요. 뭐 서양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유학을 아예 반대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류는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죠. 그래서 핸드폰이 아니라 전자기기 그 칩만 있어도 그 핸드폰 개통시킬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가 통하지 않았다고 보기 좀 힘들 것 같네요. 사실 알려진 바로는 북한에서는 개인 핸드폰이 이제 고위관직이 아니면 갖기가 어려운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전자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판을 갖고 있으면, 안테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TV 시청이 가능할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민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기에 굉장히 그 예민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도 강구하겠다는 그런 그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유튜브가 터진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핸드폰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 북한 어떻게 보면 한반도이고 대한민국과 땅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네네. 위치적인 이점, 위치적인 단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위치적인 이점은 많지만 폐쇄 국가이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폐쇄적인 국가 집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많이 했지만 중국처럼 통신마비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해킹에 또 능한 민족이기도 하고요. 또 해킹을 또 양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자본적인 개방과 시장 개방에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이란을 걷고 있고요. 지금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북한이 다변화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김정일 시대에 화폐 변혁을 하면서 그 국가가 어느 정도 한번 꺾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재건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는 재건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 의미가 크고요. 지금은 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발버둥을 칠 것이고요. 장마당을 통해서 이미 자본주의는 유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막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공산주의 국가고 폐쇄적인 국가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민족분들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되게. 그렇죠.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중국으로 갔다가 그 탈출을 한다고 해도 중국 경로를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귀화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귀화한 그 인구수를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교류가 지금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좋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요. 북한이 사실 해킹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개인적인 이 보급품이 시중에 알려지기로는 개인적인 뭐 휴대폰이나 PC가 보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네. 북한이 그런 해킹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전 세계에서 그 우리나라가 지금 6.25 이전에 그 남북 분단이 된 이후로 전기가 발달한 거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기술은 북한이 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자 전봇대나 여러 가지 변압기 부분을 보면 6.25 때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때랑 같은 시절이라고 본다면 전기 기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땅굴 기술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하를 통한 전파 기술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시장 개방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아예 교류를 안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성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자본력을 갖다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식령에다가 그 스키장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그 자본력을 투입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자본 개방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중국과의 단절 이후에 그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하노이에서 지금 트럼프 만난 이후로 변화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좋습니다. 사실 북한 얘기를 하면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북한과 중국은 어떤 관계일까요? 북한과 중국은 예전에는 굉장히 그 동일시되는 그런 국가였지만 그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과의 단절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석유 공급을 끊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석유 공급 끊은 이후에 자체적으로 원래는 북한에서 마약을 생산하거나 아니 마약을 수출하는 일로 그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식량 달라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나요? 최근에 사실 그런 뉴스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북경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 경계선을 통해서 그 경계선 부근에서 장마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유가 공급이 된다면 만약에 러시아에서 석유 공급하고 있다면 지금 러시아에다가 이제 파병했었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공급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파병의 조건이 에너지 공급과 식량 보급 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옛날처럼 고난의 행군 시대는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의 관계 이전에 러시아가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병을 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북한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남한에 대한 도발입니다. 그죠. 최근에도 미사일 배치를 놓고 남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정말 배치됐다면 쐈겠죠. 근데 빗나가서 쏜 게 일본이네요. 그렇죠. 네. 결국 쐈는데 일본도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보여주기식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도 그렇지만 약간의 좀 조심성이 있는 것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친한다고 한 것은 약간 위험적인 도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 상황인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평화 조약을 하고 있겠지만은 친하다는 표현은 조금 가유불급이고요. 그것보다는 지금은 전쟁보다는 서로 각자 도생을 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신점 0점을 통해서 느껴지시는 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그런 선생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사실 네. 북한 하면은 이 군사력입니다. 네.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굉장히 의문이 갈 때가 많아요. 군사력이 굉장히 우수했다 벌써 쳐들어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갖다가 칠 때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가성비를 따져서 한 번에 쳤고요. 살상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위성으로 다 파악이 되고요. 그죠?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인원이 얼마나 살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무기를 어디다 어떻게 놨는지가 파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핵을 갖고 있거나 만약에 북한에서 정말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럼 사실 궁금한 건 북한 그래서 핵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완성을 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핵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핵을 못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고 있다.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국제법에 위반이니까. 그쵸.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만드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우라늄과 그죠? 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갖고 있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이 핵폐기물을 수입해서 우라늄 농축을 다시 하죠. 재가동을 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 또 궁금한 부분이 네. 이 핵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미국입니다. 네. 이 트럼프 1기 때 네. 김정은과 트럼프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2기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1기 때 제가 볼 때는 그 교류를 아예 안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그 해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김정은과 연결이 아예 없었다면 해킹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요.
트럼프 그 보호하에 어느 정도는 옹호하에 북한이 어느 정도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사실 궁금한 건 이제 2기잖아요. 네. 1기 때 만나서 굉장히 많은 밈도 만들어지고 네.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만날 수 있나요? 당연히 만나죠. 북미 수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그 트럼프가 예상했던 거는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약속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을 조금 더 옹호하거나 뒤쪽에서 도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렇으면 붕괴가 됐겠죠. 그 과정을 중국이 지켜보기만 하나요? 중국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는 우회적으로 도왔겠죠. 그래서 러시아를 통해서 돕든 아니면 제3국으로 도왔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이 석유를 갖다가 공급하지 않는 그런 길이 열렸던 이유가 장성택 처형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그 왕래하면서 가장 친했던 그 어떻게 보면 측근이죠.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중국과의 단절이 됐던 거죠. 그럼 사실은 장성택 처형을 김정은이 했단 말이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은 무슨 생각인 거죠? 중국 편도 안 들고 미국 편도 안 들겠다는 메시지였겠죠. 결국 삼촌이 직계 가족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의를 위해서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그 분단 국가인데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인데요. 그 사자 회담을 통해서 38선이 거지고 그 휴전선이 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맘대로 군사 자위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우리는 전쟁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하에 움직일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쟁을 못 하네요. 그쵸. 근데 중국을 등에 업고 전쟁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미국과 반미 국가는 그죠? 중국이니까요. 그렇지만 중국하고 등을 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장 도발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그렇죠. 좋습니다. 네, 거기다가 명분이 없어졌죠. 중국에서 석유를 공급을 해줘서 어느 정도 먹고 살았었는데 그거를 중단했습니다. 그럼 굳이 중국을 도와줄 이유가 없네요. 실리적으로 봤을 때요. 그죠? 어디까지나 신점 0점으로 보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시장 개변까지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북한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북한하고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지만 중국하고 북한을 떼어놓음으로써 어느 적대 관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북한을 좀 약간 옹호해서 도와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고,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에 시장 개방을 하기 전에 힘들었을 당시 경제 개방을 해줌으로써 중국을 도와줬었죠. 그런 식으로 지금 북한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그죠?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고 있을 것이다. 도움을 주고 키웠는데 중국이 뒤통수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건데, 그러기 전에 북한을 약간 도와줌으로써 북한을 도와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궁금한 게 네. 결국 체제는 공산주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북한이 똑같은 행동을 할 중국과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할 만한 위험성은 없는 건가요? 공산주의가 지금 전 세계에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네. 시장 경제죠. 네.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장 경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시장 경제입니다. 공산주의는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렇게 돼서 시장 개방이 된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떻게 좀 전망을 봐야 될까요? 자, 공산주의의 단점이 뭐냐면요. 극자본주의입니다. 돈 되는 거 다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무솔리니나 레닌의 혁명을 읽어보면 극자본주의에 소름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나눌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인 FTA나 전 세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니면 SNS나 유튜브가 또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식을 갖다 끊어놓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끊어놓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메시지를 갖다 숨길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조 체제를 유지해주는 상태에서 시장 개방을 할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공조를 이뤄낸다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반도 중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중국을 커지는 견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성장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동시 성장 가능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숟가락 얹고 싶고요. 일본도 숟가락 얹고 싶고요. 중국도 손가락 얹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통일을 할 수 없고요. 남북공동체 선언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국가 영토를 제한을 한 겁니다. 두 개의 국가. 그렇죠. 분단 국가이지 아직은 영토별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침을 하지 않겠다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한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관련되어 있는 주식 종목 한번 알아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영상이 있으니까 네. 한번 멤버십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북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해안을 가지고 한번 속까지 들여다봤고요. 네. 이 영상은 사실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생명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